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선의 중진 의원 두 분 전화로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소식이 전해졌는데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면 결정. 이상민 의원은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문 대통령이 많은 고민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대통령이 사면 결정의 이유로 밝힌 국민 통합,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등을 고려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는 실망했다. 혹은 촛불로 집권한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떤 분노의 모습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예, 오히려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것 또한 존중되고 또 받들어야 될 뜻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또 두루두루 살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이게 그냥 임기 21편으로 딱딱 결정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됐는데 왜 1명만 사면해줬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하고 범죄의 구조나 성격 측면에서 개인 독직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또 복역 기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었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같은 건강 상태 이런 등을 비춰볼 때 박근혜 대통령을 어쩌면 부득이 이렇게 특별 사면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조경태 의원님은 박 전 대통령 사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예측을 했었고요. 예. 어쨌든 늦은 감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건강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사면 결정은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오게티라고 하면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가석방한 부분은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석기 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내란 선동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가석방시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 정서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 사면 제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예. 어쨌든 수형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상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예.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옥 보낸 윤석열, 사면해준 문재인, 민주당이 이 프레임을 잡고 나오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타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에 저항한 유일한 어찌 보면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본인의 또 소신을 검찰총장 하면서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는 이번 사면 문제는 저는 좀 구분해서 봐주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님. 네네. 또 지난 주말에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시기와 진정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좀 그런 광경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파를 달리하는 상대당 후보의
배우자에 관한 건이지만 예. 어쨌든 뭐 지극히 사적 생활에 관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 공적 질서에 관련된 의혹건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좀 더 일찍 진솔하게 그 진상을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그에 예. 대한 해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치 그냥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밝히고 또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은 어쨌든 하여튼 뭐 보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좀 안 좋았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시기면에서 늦었고 진솔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사과 자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경태 뭐 의원님 하여튼 뭐 진솔하지 않았다까지 인색하게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예. 어쨌든 좀 일찍 하고 진솔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뒤늦게 또 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모양이 되니까 예. 매우 보는 국민으로서는 정파를 관계없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뭐 그거를 뭐 어떻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인색하게 비칠 수도 있어서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본인의 그 가오에 대해서 상당히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를 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저한테도 그런 그 전화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여건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물론 그 부당한 면도 또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까지 다 수용해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담백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모습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윤 후보 장모가 통장 잔고 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재판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장모 재판과 관련한 판결문에 김건희 씨가 경제 공동체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 사과로 모든 게 과연 끝나겠느냐, 그 가족 리스크가 계속 끝까지 대선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조 의원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글쎄요,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 비슷하게 드렸지만은 예. 지금 후보의 검증이지 않습니까? 예. 조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2명이 지금 자살을 했어요. 예. 특히 최근에 자살했던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직속에 가까울 정도의 부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문도 안 갔다 왔더라고요. 조문도. 최근에 야구장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에 갈 시간은 있고 그래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 자기 함께 했던 부하 직원 특히 또 호주 뉴질랜드까지 9박 11일까지 같이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모습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가족 간의 문제보다도 후보 간의 도덕성이라든지 후보 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도 같은데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또 이런 문제도 다른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국민들께서도 보면은 과거에 제가 2002년도에 보면은 이해창 후보의 부인이었던 한인옥 여사에 대해서 그때 뇌물 수수에 대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을 때 국민들은 그냥 여론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찌 나왔습니까? 그게 허위고 가짜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도 아마도 그때 2002년도에 과거에 아주 추잡한 흑색 선전 또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지금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링 위에 올라간 복서들끼리 선수들끼리의 싸움에 옆에 있는 가족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치졸하고 비열한 선거 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 하실 말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뭐 민주당이 파헤쳐서 드러났기보다는 언론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공범 의혹건 뭐 이런 건들에 의해서 불거져서 예. 저희들로서는 공적 질서에 관련된 것을 묵과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관련 건이라든가 또는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장모 되시는 분의 여러 가지 같은 그 범죄 사건에 경제 공동체로 연루된 의혹건이라든가 또는 학력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그 교사 교수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행사 방해죄 뭐 이런 업무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고 업무방해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 요건은 형사상 범죄를 범죄를 저질렀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이를 대하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 태도가 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등 부분은 몰라도 전체는 허위가 아니라는 등 이런 등의 태도가 오히려 사안을 더 증폭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반론 있으면 하세요. 예, 저는 그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큼 아주 그 위중한 문제였다면은 아마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명될 수가 예. 없었을 겁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검찰총장을 누가 지명했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검증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집권당의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총장 임명할 때 보통 보면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를 다 뒤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그 눈 감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눈 감은 자들도 다 공범이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본인들이 임명했던 그 검찰총장을 이제 상대적 진영에 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금도를 지나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빨리 좀 처벌을 하십시오. 예? 그 자꾸만 의혹만 제기해가지고 그 검찰총장 사실이냐? 예, 제가 조금 예, 예. 이 의원님 제가 이따가 시간 따로 드릴게요. 잠시만요. 조 의원 네. 마저 말씀하세요. 예. 예,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마치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 청취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2002년도 이해창 후보의 3대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치가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거짓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재미를 민주당에서 한번 본 부분을 또다시 보겠다는 그런 아주 얄팍한 비열한 그 정치적 술수에 절대 국민들께서 넘어가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반론하시죠. 예, 뭐 얄팍한 술수인지 아닌지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이제 문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 할 때 무조건 윤석열 후보를 두둔했던 그런 잘못이 과오가 있었던 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에 아주 혹독하게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은 지금의 국민의힘 쪽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그건 뭐 피장파장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대선 후보의 가족으로서 특히 배우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공적 질서에 중대한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검증의 대상이죠. 단순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뭐 치졸하다 또는 야비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장 본인이 진솔하게 밝히는 예. 것이 첩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뭐 장모권은 뭐 2건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결과를 좀 지켜보고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문제도 지금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아마 수사를 지금 국수본에서 한다고 하니까는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선언했는데요. 이 의원님 합당이 성사되는 겁니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파 간에 그 이합집산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그 대의 명분이나 국민들 보시기에 탐탁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하지만
저희 당내에서는 합당을 해서 지지 세력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 양당이 선언을 했고 이제 구체적인 절차는 양당이 각각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내나 같은 한 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큰 의미가 아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릇 사과해왔던 부분과 비교해보면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정치라는 것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국민들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속이고 하는 게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 현 정치판인데 그런 점에서 그 합당의 의미가 저는 어차피 같은 한 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너지 효과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1-1은 그 정치라는 것이 2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이 합당은 1-1은 한 1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 함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안철수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송영길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당대표니까 나름의 구상이 있겠죠. 예. 그러나 당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인식이나 그런 구상은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하. 어쨌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합 제안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성사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외연 확장을 한다는 것은 저희 상대 쪽의 정당의 대표지만은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어허. 우리 당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후보가 되어 있으시죠. 예. 누이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적합한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뤄보죠.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했고 김태흠 의원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세게 이 대표를 비판했고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도 우회적으로 이 대표를 비판했고 초선 의원들이 이 대표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렇게 집단적으로 또 성토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당이 좀 내분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조 의원님. 네, 저는 이 대표를 오늘 아침에도 만났고요. 예. 며칠 전에도 제가 만났거든요. 예. 본인에 대한 속에 있는 마음들을 많이 좀 비교적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예. 저는 이준석 대표만 뭘 할 게 아니라, 어허. 저는 당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선대위가 예.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모두 발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 대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공개석상에서 나와서 함께 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이준석 대표가 2030 젊은 세대들과의 어떤 소통이 누구보다도 잘 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과도하게 당 대표를 몰아세우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논란이 불거진 계기는 윤핵관이 이 대표를 비난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보기에 실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윤핵관? 저는 실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없는 말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명색이 당 대표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이준석 대표만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느냐? 거기 뭐 저도 뭐 동의하는데 다만 이 대표도 너무 방송에 나와서 또 후보나 후보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면 선거 얼마 앞두고 뭐 이 당내 분열을 또 초래하는 것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후보 윤 후보와 함께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 갈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올 연말 잘 지내고는 하면은 그 이후에는 저는 또 조금 더 새로운 희망의 싹을 저는 틔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네, 뭐 그 상대당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예.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홍준표, 유승민 경선했던 후보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대위 자체도 너무나 삐거덕거리고 있고요.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저렇게 해서 국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뭐 물론 저희들도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오늘 그 이재명 후보하고 공동위원장이 된 그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도 발족이 됐고요. 예. 또 경선했던 후보들도 모두 그 원팀이 돼서 지금은 원팀을 넘어 드림팀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미애,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런 분들은 진작부터 캠프에 합류해서 일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가장 크게 다퉜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렇게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라도 이제 어쨌든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을 조금 더 다독이고 이렇게 위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러기 위한 일정한 그런 숙고 기간 또는 그런 숙성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가 선대위와 함께 그 이재명 그 대선 승리를 위한 그런 두 축이 돼서 이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양쪽 후보가 너무 비호감도가 심해서 정책은 잘 보이지 않고 도덕적 문제, 네거티브만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양당이 좀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네거티브를 좀 지향하고 이제는 정책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후보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만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일찍 제안했던 정책 토론을 좀 사심 없이 좀 이렇게 좀 전폭적으로 받아줬으면 좋은데 그 윤석열 후보는 토론하면 싸움만 하지 않냐. 그래서 그걸 오히려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외에서 계속 네거티브로 치닫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책 토론에 중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30초 드릴게요. 예, 그 토론은 토론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토론 잘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토론은 특정 토론회가 또 충분히 우리 이상민 의원도 의원 후보에 보셨지만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조급증되지 말고 좀 꼭 전해주시고요. 그 시간에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공약 개발에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약 개발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불강통이 요란하다고 그 토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토론 잘하는 그런 그 정치인은 아니다. 저는 그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페어플레이 조금 전에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두 의원님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게 맞나 우리가 그 페어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올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